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청약, 콕콕. 요즘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네. 청약시장이 뜨겁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뜨거운 뭐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네. 그 뜨거움의 결과가 계속 청약 가격을 높이고 있잖아요. 분양가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뜨거워지나? 두 번째는 뜨거워진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청약 그 분양가를 높여도 되나? 그리고 이렇게 높여도 과연 경쟁을 앞으로 많이 넣을까? 이 세 가지가 지금 궁금한 화두거든요. 이 하나씩 좀 풀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요즘에 지금 사실 분위기가 올 초만 하더라도 싸늘했는데 써내렸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바뀌었다고 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또 금리 인상 여파로 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확 떨어졌다가 네. 바닥을 찍고 또 금리가 이제 한국 금리가 3.5% 최근까지 네. 고정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이 안 되겠다라는 네. 그 기대심도 하나 있는 것 같고. 금리 인식.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도 있고 네. 또 분양권 쪽으로 보자면은 네. 분양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네. 부동산 상품 중에 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시기에 분양받고 앞으로도 상승한다라는 기대 심리로 받는 경우도 많아요. 뭐 바로 신축이 되니까. 네. 또 분양받고 입주 때까지 2년, 3년 동안 소액을 놓고 베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계약금 10% 놓고 어쨌든 지금 당장 계약금 10%만 있으니까 네. 있으면은 네. 지금 당장 신경 쓸 걸 없거든요. 2년, 3년 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주면 네. 그때 또 팔아도 되고 네. 아니면은 뭐 등기 쳐서 가져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액으로 새 아파트를 사서 2, 3년을 기다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양권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 1월달 좀 규제 완화해 준 거는 좀 어떻게 분양권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굉장히 큰 영향이었어요. 1월달 네. 풀려갖고 우선 조정지역 조영제도 대거 풀렸고 대거 풀렸고 이것도 크고. 그리고 전매가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네. 4월달부터 전매가 가능해졌는데 규제 지역에서 인구 70%가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그냥 다 규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분양권을 어떻게 분양받기가 거의 힘들었죠. 네. 왜냐면 다주택자는 청약 자체가 안 되고 네. 뭐 재당첨 제한이라는 것도 있고 집 두 채 이상 청약 안 되는 것도 있고 세대주만 청약해야 되고 이런 촘촘한 까다로움이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 그게 다 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혹시 불필요한 허수가 많이 들어와서 허수도 많죠. 경쟁률이 좀 높아지는 건 그쵸. 없을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봐봐요. 서울 아파트를 청약하는데 기존에는 세대주 무주택자 입장에서 네. 세대주만 청약을 했어. 네. 근데 지금 뭐 세대주 세대원 다 청약해서 그것만 따지더라도 그냥 아예 절반 날라가네요. 인구 베이스로 보면. 그렇죠.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했고 네, 네, 네. 또 두 번째 다주택자는 청약을 못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서울에 있는 다주택자도 이주규제 지역이 대부분 풀리면서 청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서울 청약 요즘에 최근에 분양했었던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 하이루체 거기도 2만 명이 넘는 청약 경쟁률 네. 를 보인 거 보면 또 서울의 괜찮은 단지들 거의 2만 명씩 최근에 청약을 했거든요. 야, 근데 거기서 허수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허수가 꽤 많을 것 같아요. 그 허수 때문에 야 경쟁률이 엄청 높아 그러니까 또 분양할 때 더 높여서 분양해 이런 것도 좀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죠. 왜? 허수가 들어가서 경쟁률이 높으면 네. 사람들 보기에는 보기에 되게 좋구나. 사람들 지금 막 열광하고 있구나. 그렇죠.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또 뉴스에서도 이게 경쟁률 높은 거는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슈가 네, 돼서. 네. 또 하나는 이제 전매가 가능하다는 거. 사실 전매가 안 됐던 거는 거의 2016년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네. 거의 한 7년 정도 분양권을 당첨되면 전매가 안 됐다가 지금은 서울 대부분 지역이 1년만 있으면 전매가 가능해요. 네. 그게 엄청난 리스크를 해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분양 받았어. 근데 내가 돈이 없이 10%로 받았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등기를 칠 수가 없어. 등기를 칠 수 없을 때 요거 전매로 매도가 그렇죠.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관심 가지는 게 뭐 일반 아파트도 관심이 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분양권이 뜨거우니까 네네. 당연히 관심이 있거든요. 이 분양권을 매입한다면 언제 매입하는 게 좋을까?
시기 부분이 있는데 네. 저 그 시기 타이밍을 한 세 개로 봐요. 네. 첫 번째는 신규 분양을 받아서 네. 당첨을 돼서 신규로 네. 그 대신 신규 분양이 약간 단점이라 함은 네. 분양가가 좀 비싸다는 거. 그렇죠. 그거 감안해서 네. 분양을 받고 2, 3년 후에 입주를 하거나 네. 아니면 뭐 매도도 상관없죠. 네.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 네. 신규 분양 하나 노리는 거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미 분양한 거. 분양한 거. 네. 분양을 언제 했다? 한 2년 6개월, 전에. 뭐 2년 5개월, 뭐 네. 2년 6개월 전에 분양한 건데 네. 지금 입주를 하고 있거나 거의 직전으로 앞두고 있는 거. 아. 요런 거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신규 하는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훨씬 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단점을 뽑자면 특히 다주택자분들이 그 분양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실거주 하지 않으면 이제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네. 네. 최근 전세가가 전체적으로 낮죠. 많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투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아. 네. 하지만 절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네. 그것만 극복하면은 좀 마음 편한 투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더 안전하죠, 사실. 근데 안전하지만 꺼리는 게 뭐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거는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 무주택자는 전세 살다가 그거를 입주 직전에 갈아타기 한다. 갈아타는 거. 입주 직전에 왜 쌀 수밖에 없냐면 다주택자가 그거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나는 전세를 못 맞춰. 네네. 그리고 나는 또 뭐 사정에서 다주택자가 되기 싫어. 네. 그 사람들은 어쨌든 입주 직전에 물건을 팔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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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몰리게 되면은 공급이 넘치면서 가격이 떨어져요. 경쟁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피까지 뭐 일부 지역은 네. 뭐 대구 같은 경우 마피 예전에 1억 8천짜리 아파트도 있을 정도로 네. 입주장 아파트 또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는 것도 네. 최고의 방법이다. 또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요것도 안전한 투자인데 약간 좀 꺼릴 수도 있는데 저는 분양가를 쭉 보면은 지방 소도시 중에 네.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지방 소도시 입지 좋은 곳에 네. 한 3억 정도 네. 예전에 한 3년 전에 한 2, 3년 전에 3억 정도에 분양했잖아요. 네. 3억대 아파트를 투자로 사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아. 3억대 초반. 그거는 뭐 입주를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입주를- 많이 하는 거? 입주가 얼마 안 남은 거나 네. 어쨌든 입지 좋은 3억대의 기준을 잡은 건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를 보다. 절대 가격이 지금 분양하면 거기도 4억 5천에서 한 5억 정도에 분양할 거란 말이에요. 신규 분양을 예상한다면. 네. 네. 그런 면에서 3억대 아파트, 3억, 예를 들어 3억 1천, 3억 2천이야. 지금도 꽤 있어. 꽤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이후에 떨어질 네. 것이냐? 저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신규로 들어오면은 4억 5천에서 5억. 그럼 분양이 되겠냐? 분양 안 되죠. 그럼 분양을 할 거냐? 분양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시기가 지나면 그 아파트의 값은 자연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것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2번, 3번 투자는 되게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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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2021년에 뭐 최호황기를 맞았고 2022년에 가격이 훅 떨어졌을 때 좀 고가에 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 2억씩 확 내려갔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파신 분도 있고 안 파시는 분도 있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어도 그 최고가를 아직까지 못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2번, 3번에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 상태에서 특히 입주장을 맞이하면 그 본 가치보다 더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낮은 가격에 절대가가 낮은 거를 그 대신 뭐 낮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그 단지에 입지를 봐서 누구나 지금은 힘든 시기지만 누구나 괜찮은 입지다. 그 두 개를 사는 네.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현재는 제일 인기 있는 거는 첫 번째예요. 일단은 지금- 당첨은 저희 청약국고를 열심히 시청하시면 되고 그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입주장인 거를 살 때는 이제 지역마다 어떤 곳은 입주장이긴 하지만 계속 막 1, 2년 동안 입주가 많은 곳이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입주가 조금 몇 개 단지만 몰려있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후자가 아니죠. 괜찮다고 말을 하나요? 많이 있는 곳은 더 쌀 거 아니에요. 아, 물건이 많으니까. 결국은 많이 내려간 거 그쵸. 더 절대가 급한 많이. 가격 나오는 거 사실 대구도 보면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 뭐 분양가 5억인데 네. 마피가 뭐 1억이야. 네. 그러면은 내가 이 분양권을 공짜로 받고 현금 5천만 원까지 받아서 사는 케이스가 있었을. 근데 마피 1억까지 내려간 이유는 뭐냐면 계속 공급이 그냥 쉴 새 없이 입주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경쟁하다가 어떻게 보면 1억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난 그 보존의 가치가 마피 1억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시기에 몰렸기 때문에 그렇게 확 근데 거기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노리는 거는 입주장에 남들이 힘들면 남들이 힘들잖아요. 그럼 나도 힘들단 말이야. 근데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실거주로 들어가면은 그 힘듦을 좀 줄일 수 있고, 아니면 돈이 엄청 많다. 그럼 갭 투자로 들어간다면 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대출을 한 60% 이렇게 해가지고 월세를 줄 수도 있고, 입주장 때 뭐 네. 한편으로는 전세가 너무 낮다면 그쵸. 그것도 그럴 방법이 수도 되겠죠. 있고. 근데 어쨌든 입주장인데 기왕이면 진짜 어려워서 남들이 어려움, 그게 결국은 수익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최근에 루원시티 같은 경우도 네. 거기 막 마피까지 갔다가 네. 입주장이 되게 몰렸었거든요. 네, 루원시티 같은 경우도 마피까지 가고 주변에 가격 다 떨어졌다가 그게 해소가 돼 있다 보니까 가격이 한 5천 이상 쭉 올란 케이스도 최근에 뭐 몇 달 동안 있었고. 네. 근데 예전에 보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부영 아파트 지금 이름이 바뀌었긴 했지만 거기도 입주장 때는 마피 뭐 3천짜리도 있을 정도로 입주장 때는 항상 힘들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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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동탄이나 뭐 광교 신도시도 옛날에 입주장 때는 다 힘들었거든요. 네. 마피 5천도 있었고 그 정도로. 근데 그게 다 지났을 때는 이제 대부분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확 빠진 그 조건이 입주장이다. 그때를 내가 내 집 마련으로 갈아타는 것도 네. 분양권으로 바꿔 타는 방법 중에 하나다. 당첨도 이해됐고 입주장도 이해됐고 마지막 지방 소도시에서 네. 조금만 더 추가하면 이제 도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음. 그래도 조금 선별하는 기준이 있는지. 네, 진짜 작은 도시보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인구가 뭐 최소 한 10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싶고요. 10만? 한 10만 이상 되는데 분양가는 한 3억 정도 했으면 좋겠고, 그냥 제 바람입니다. 3억. 네. 3억, 딱 3억이 아닌 3억 초반, 네. 초중반까지 하면 되겠고, 이왕이면은 그 시골 안에서도, 그 소도시 안에서도 가장 좀 입지가 좀 상급에 네. 위치했으면 네. 좋겠어요. 아. 그런 조건을 좀 맞추는 게 어떤가? 야, 근데 이 부분은 몇 군데에 있는데 이게 실제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어떤 의도를 하는지 저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달 그 월 시세를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보냐면 이게 올 초부터 방금 얘기한 이 10만 도시 있잖아요. 그 도시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정말 작은 소도시는. 일반적인 소도시가 아니라 그 뭐 한 30만보다 더 작은 소도시는 가격을 오른 적이 없다 보니까 네네네. 하락할 때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제서야 키 맞추기를 막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절대적인 가격이 저렴하게 분양을 하면 얘기하신 대로 뭐 충분히 거기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다 네네네. 싶긴 한데, 단순히 또 이걸 시청하는 분들은 야, 지금 뭐 중견도시도 뭐 하락을 많이 했고 한데 거기다가 더 작은 소도시로 가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런 도시를 만약에 갖고 있다면은 네. 뭐 성에는 안 차겠지만 네. 큰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아,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 선택을 조금 잘하긴 잘해야 되겠다. 아, 요 부분은 지역 선택이 되게 중요하죠. 잘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난이도가 높다,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세 가지 적절한 매입 시점을 활용하자. 당첨이 일단 1순위겠네요. 그쵸. 당연히 누구나 되고 싶은 당첨. 네. 저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